그 다음에 이제 오행의 생극제와의 회귀로다가 이제 이 본격적인 명리의 학문 쪽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죠. 오행의 생극제화를 가지고 우리가 명을, 운명을 감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강한 오행이 극을 받아 좋게 되는 경우가 있다. 왕한 목은 금을 만나야 다듬어져 동량제가 되고 무왕득금의 방성 동량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목이 왕할 때에는 이 금이 있어야 그걸 다듬게 되는 거죠. 만약 왕한 목에 금이 없다 그러면 다듬지 못하니까 벌을 맞는 사람이 되는 거죠. 또 왕한 불은 물을 만나야 제도되는 것이고 가뭄의 비를 만나는 것과 같은 거죠. 화왕 득금, 득수, 화가 왕할 때 물을 얻으면은 방성 상제여 서로 그 강한 것을 제해서 중화를 이루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토가 왕하면 나무가 땅을 트게 하여 공기의 유입이 되므로 쓸모있는 땅이 된다. 그러니까 토국, 목국 토 하잖아요. 그래서 토왕이면은 등목, 목이 있어서 방성 소통한다. 그래서 이 흙은 흙 속에 있는 그 공기가 유통되도록 나무 뿌리가 뻗는 것을 좋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 뿌리가 이 땅을 뚫고 들어가서 공기를 유입시키면은 땅이 쓸모있는 땅이 된다는 거죠. 금이왕 하면 불로 재련하여 쓸모있는 각종 기구를 만든다. 금왕 득화의 방성 기명이요. 기명이는 그릇을 말하죠. 수가 왕하면 흙을 만나야 범람을 맡고 소지가 되어 즉 연못이 되어 만물을 양육한다. 그러니까 쓸모있는 물로 된다. 수왕득토의 방성지소라고 하는 거죠. 수가 왕할 때에는 흙을 만나서 방성지소 즉 이 소류지 호수 같은 거를 만든다. 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강한 것은 극하는 것을 만났을 때 좋아진다. 그 명리라는 건 균형의 원리이기 때문에 균형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를 가지고 이제 좋은 명이냐 좋지 않은 명이냐를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 금으로써 그걸 제재해서 다듬어서 큰 좋은 기둥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이 그 제재하는 것이 금이죠. 금금목하니까 그 금 제재하는 것이 있을 때 좋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다른 오행도 다 그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생을 너무 많이 받아도 해롭다. 그러니까 목은 수의 생을 받으나 수생목하지요. 그러나 수가 많으면 나무는 뜬다. 물이 많으면 나무가 떠내려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목은 수가 많은 수생목을 받아야 되지만은 수가 많은 것은 좋아하지 않죠. 적당하게 있어야 좋은 거죠. 특히 이 봄철의 나무는 이제 2월 달 지나서부터는 화기가 많아지니까 양기가 많아지니까 건조하기 쉽단 말이죠. 그럴 때에는 물을 만나야만 나무가 싱싱하게 자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화가 너무 많아서 나무가 바짝 마른다든지 그러면 나무는 쓸모없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을 너무 많이 받아도 해로운 것이 이제 이 나무가 물을 많이 만난다든가 또는 화는 목의 생을 받으나 목생마하죠. 목이 많으면 불은 꺼진다. 그러니까 나무가 너무 많으면은 그 불이 그 나무를 태울 수 있는 그런 용량이 부족해서 꺼지게 되는 거죠. 이 불이라는 것은 발화 온도가 있죠. 어느 정도 온도가 있어야만이 이게 탄단 말이죠.
근데 나무가 많으면 발화 온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불의 힘이 필요한데 만일 불의 힘이 약하다면은 오히려 꺼지게 되는 거다. 그래서 목생화라고 그래서 나무가 많이도 좋으냐? 적당한 것이 좋겠죠. 토는 화의 생을 받으나 화가 강하면 흙은 타서 쓸모가 없다. 이게 흙이 벗겨지면은 곡식을 심을 것도 안 되는 거죠. 금은 토 중에서 생하나 토가 많으면 금은 매몰되는 것이다. 파묻혀 버린다. 이렇게 돼서 많은 것이 좋을 게 없는 거. 생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은 생이 너무 지나친 것은 좋지 않은 거죠. 수는 금에서 생하나 금이 많으면 수는 탁하게 된다. 또 과다하게 생하면 오히려 해롭다. 즉 내가 힘도 없는데 남을 지나치게 도와준다든 이런 것은 나한테 해롭게 되는 거다. 목은 생화할 수 있으나 화가 많으면 나무는 타버린다. 목생화하지만은 목이 시원찮은데 화가 강하면은 나무는 존재조차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화는 생토할 수 있으나 토가 많으면 불은 핵이 된다. 핵이라는 것은 기운이 없어지는 줄 모르게 자꾸 없어지는 걸 핵이라고 하죠. 토는 생금할 수 있으나 금을 생할 수 있으나 금이 많으면 토는 변색한다. 토의 색깔이 아니라 금의 색깔로 변하는 거죠. 금은 생수할 수 있으나 수가 많으면 금은 침몰한다. 그래서 물이 많으면 금은 오히려 가라앉아 버려서 이 존재조차도 나타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수는 생목할 수 있으나 수생목할 수 있으나 목이 많으면 수는 수축된다. 그래서 물이 다 빨려 들어가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지나친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내가 생을 많이 받아도 좋지 않고 또 생을 많이 해도 좋지 않고 이런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극하는 오행이라도 상대가 강하면 해를 본다. 이게 내가 극하는 오행이라고 해서는 즉 목이 토를 극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토가 많으면 나무가 부러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대가 나한테 지는 자라 하더라도 상대가 강하면은 내가 오히려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당할 때에는 가장 참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 내가 이기는 놈한테 당하는 거. 이게 가장 아주 좋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또 화는 극금할 수 있으나 금을 화극금할 수 있으나 금이 많으면 불을 꺼진다. 또 토는 극수할 수 있으나 토극수할 수 있으나 수가 많으면 토는 또 내려간다. 금은 극목할 수 있으나 목이 강하면 금이 이질러진다. 약한 칼로 강한 나무를 벨 수가 없는 거죠. 또 수는 극화할 수 있으나 수가 왕하면 수가 끌어 증발해버린다. 그래서 내가 이기는 자라 하더라도 상대가 강하면 지는 자가 강하면은 내가 오히려 피해를 본다는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강하면 상대를 적당히 생해 주어야 길하다. 내가 여유가 있으면은 약한 사람을 도와줘라 이런 소리요. 그러면은 좋아지는 거다. 강목은 생화하여야 완고한 기운을 감소시켜 기라고. 강목 득화의 방설 기강이라고 했죠. 너무 강한 기운을 감소시켜야 좋다. 그러면 감소시키지 않으면 어떠냐? 부러진다 이거죠. 나무 구실을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 날에 태어난 사람들이 나무가 강하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성질이
굽는 건 안 돼요. 굽어지진 않는다요. 나무가 굽지는 않아요. 근데 나무를 굽힐 수 있는 것은 화의 기운을 불에다 구우면은 굽어지죠. 대나무 같은 건 불에다 구우면 굽어지죠.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그 사람을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수그러드는 거죠. 근데 이 목이라는 것은 전혀 굽히질 않기 때문에 이북 사람들이 이남에 와서 포로로 붙들렸을 때 그 사람들을 세뇌해서 몇십 년씩 세뇌를 해도 목일주의인 사람은 나중에 놔주면은 김일성만 세우고 가는 이런 현상이 되는 거다 이거죠. 목은 그렇게 수그러지는 걸 잘 안 된다. 그거는 그런 때는 뭐가 좋냐 그러면 화로다가 그 기운을 좀 빼줘야 좋다. 그 다음에 강화는 생토해야 화염을 누구려서 길하다. 이렇게 화가 강할 때에는 흙으로 덮는 게 가장 좋죠. 물로 뿌린다고 그러더라도 그 강한 불을 이기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흙으로 덮는다면 불기운이 훨씬 더 쉽게 잡을 수가 있겠는 거죠. 강토는 생금하여야 해를 방지하여 이롭다. 토가 너무 강하다면 토생금해서 금을 생해야만이 좋은 거죠. 실제 이 금은 어디에 붙어 있느냐 그러면은 이 바위돌 속에 들어 있어요. 금이 흙 속에는 안 들어 있어요. 사금 같은 거 이런 건 이제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돌아다니는 물에 쓸려 와서 돌아다니는 거고 여기 본래는 아주 그 강은 차돌 속에 묻혀 있는 게 금이죠. 강금은 생수하여야 예리함을 감소시켜 길하다. 금도 너무 강하면은 수가 있어서 금생수를 해야만 그 예리한 것이 감소돼서 좋다는 거죠. 또 강수는 생목하여야 그 세력을 수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희생이 갱생으로 내가 강할 때는 탈을 적당히 생하여야만 자신을 길이 보존할 수 있다. 이런 것이 그 오행의 강한 기운을 설했을 때 좋아지는 거죠. 미국이 잉여농산물이 있을 때 불쌍한 나라, 가난한 나라에다가 무상으로 갖다 주면은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미국 농민들이 다시 농사 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이런 것처럼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좋은 거죠. 내가 약할 때 강적을 만나면 세멸된다. 목이 약할 때 왕한 금을 만난다면 목은 깎이어져 쓸모가 없이 되고 화가 약할 때 왕한 술을 만난다면 화는 꺼져버립니다. 토가 약할 때 왕한 목을 만난다면 토는 붕괴되고 금이 약할 때 왕한 화를 만난다면 금은 녹아서 없어져 버리죠. 수가 약할 때 왕토를 만나면 수는 막혀 사수가 된다. 썩는 물이 되어버린다. 적은 물을 흙으로 막아놓으면 썩는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막아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물을 막을 수 있는 토가 있다고 그런다면 시에 가서 있는 게 좋겠죠. 근데 그런 토가 있어서 물을 막으면은 반드시 배수구가 있어야 돼요. 만일 배수구가 없이 물이 막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육체적으로 다 썩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물이 썩는 사람이에요. 피가 썩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병이 걸려서 결국은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개 이렇게 되면 죽는데, 그 사람이 죽는데, 거기에 물길이 하나나 위에 가서 하나 있거나 그러면 그 물이 고여있는 것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예요. 소위 뉴게르 병이라든지 이런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 신체가 다 물렁물렁해지는 병에 걸린단 말이죠.